네, 낭만과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이곳 낭만살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낭만살롱의 주인장 김민광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강소연입니다. 네, 새로운 곳에 저희가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요. 저와 닮은 분이 살롱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서울의 중심 광화문에서 또 저희가 이렇게 낭만살롱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뒤에 보신 것처럼 여기가 쿵딱쿵딱쿵딱 그런 소리가 조금씩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을 만드는 공간에서 낭만살롱을 함께 하니까요. 그럼 대한민국 예술인들의 진짜 이야기 낭만살롱 문을 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경영과 예술을 연결해서 연구하고 작곡하는 경영학자 김효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은 세월호 추모곡 내 영혼 바람되어로 널리 알려진 작곡가이자 그리고 이제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로서 학자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죠. 교수님의 대표곡이죠. 내 영혼 바람되어. 정말 전 국민의 가슴을 울렸던 그 세월호 추모곡이었는데요. 이 곡을 작곡하실 때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곡은 2002년에 먼저 하늘의 별이 되신 저희 아버님, 그리고 또 5년이 지난 2007년에 하늘의 별이 되신 저희 어머님 두 분을 보내드리고 너무 마음이 힘든 시절이었는데, 음악계에 계신 지인 한 분이 미국 북미 아메리칸 인디언의 구전 시이면서 9/11 사태 때 1주기를 기념하는 그 추도식에서 어떤 소녀가 낭송한 영시가 있는데 그 영시가 너무 위로가 될 듯하니 한번 읽어보고 마음에 와 닿으면 작곡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이렇게 청해 주셔서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미 하늘의 별이 되신 그 두 분이 남아있는 저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와, 시가 너무 좋다. 이걸로 작곡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먼저 영어로 된 가사의 곡을 완성을 했어요. 한국 분들에게 이걸 나누고 싶은 마음인데 영어 가사가 되니까 아무래도 쉽게 와닿질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부족하지만 영어를 직접 이 분위기에 맞게 번역을 해서 한국어로 곡을 완성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사랑 조합을 해서 작곡이 거의 99% 끝났는데 예. 1% 남았어요. 1%가 예. 안 되는 거예요. 뭐였냐면 처음 시작할 때 영어의 원시가 이렇게 시작해요. Do not stand at my grave and weep라는 그 첫 구절로 시작되는데 한국어로 직역을 하면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말아라. 이런 번역이거든요. 그곳에서가 아니라 무덤에서 울지 마오가 될 뻔했네요. 네, 그러니까 만일에 이대로 곡을 붙이면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 창작법 어렸을 때 배웠던 그 기억나는 것 중에 처음 시가 시작되면서 죽음이라든지 무덤이라든지 이런 상징어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서 좀 무겁네요. 바로 나오니까. 예, 바로 나오니까 너무 무거워서. 예. 그래서 한국어로 무덤을 상징할 수 있는 다른 좀 대안이 없을까 열심히 찾았는데 한 15가지 단어가 있기는 해요. 그걸 어떤 단어를 넣어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곡의 분위기가 안 나오는 그 거예요. 1%가 안 맞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쩔쩔매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다가 어느 날 새벽에 우리 부모님은 매장을 해서 무덤을 만들어 드렸지만 내 지인은 화장을 해서 수목장을 했었지 또 저 친구는 화장을 해서 강에다가 뿌려드린다고 했었지 사람들마다 자기가 사랑하는 분들을 떠나보내신 환경이 다 다르니까 그걸 한꺼번에 지칭할 수 있는 우리나라 말의 지시대명사 그 곳이라는 장소 단어를 쓰면 어떨까? 마침 단어도 두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곳에서 울지 마오라는 너무나 이 시의 정서를 잘 표현하는 단어가 100%로 완성이 돼서 발표가 된 그런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고민 끝에 이제 명곡이 탄생을 했는데 그 외에도 히트곡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결혼식 축가로 정말 많이 쓰고 있는 첫사랑 그리고 사랑의 꿈이 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곡이 바로 교수님께서 직접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 어떤 로맨틱한 사연이 있을까요? 지금의 제 아내가 대학교 3학년이던 시절에 생일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4학년 졸업하면은 결혼을 좀 꼭 해야지 싶어서 되게 빠르게? 예약하느라고. 학생인데. 네, 학생인데 가난한 대학원생이라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을 담아서 곡을 15곡을 작곡해가지고 이렇게 작곡집을 딱 세상에 2권밖에 없는 편집된 수제 작곡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헌정하면서 그 중에 첫 번째 곡이 첫사랑, 5번째 곡이 사랑의 꿈. 요 2곡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피아노 연주로 헌정을 하면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당연히 어떻게 거절을 하겠어요 그걸 막.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주세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I do.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다행히 허락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건 이제 40년 가까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피소드는 완전히 슈만이거든요. 작곡가 슈만, 로베르트 슈만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의 이제 와이프 클라라 슈만인데 피아니스트인데 결혼식 전날 미르테의 꽃이라는 연가곡집을 헌정을 했고 거기서 1번이 굉장히 유명한 헌정이라는 비트뭉이라는 곡인데요. 거의 뭐 로베르트 효근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이거는 온 국민이 다 아는 문구잖아요. 그럼요. 이 노래도 굉장히 유명해요. 사실 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는 온 나라가 어렵고 가난했고 힘든 시기에 전쟁 후였고 그런 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버텨내는 용기를 줬던 그런 곡이어서 언젠가는 이 시에 곡을 붙여서 가곡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꽤 오래 하고 있었는데 첫 시작 2마디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이 문제야. 또 처음이 그러네. 문제. 시작이 가장 네, 어렵군요. 삶이 그대를 네. 속일지라도 10글자. 음표를 조합해서 10글자를 안 치는 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에요. 음표 10개만 고르면 되지. 근데 이 시가 갖고 있는 그런 그 깊은 정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분위기, 다독거리는 어떤 이런 따뜻함을 나타내는 2마디를 찾고 싶었던 거죠. 그 수년에 걸쳐서 다양한 조합을 하는데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다가 어느 날 힘을 다 빼고 음악의 그 가장 기본이 되는 1도 화음, 도미솔 화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피아노로 띵동 미솔 도솔 미도솔 하다가 보니까 미솔솔 미솔솔 미미 5 음편에 그 한마디를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힘을 빼고 기본 화음 5도 화음이라고 있어요. 솔시레 화음이야. 솔시레 솔솔 레레 이거다 하는 또 그 유레카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첫 그 2 프레이즈가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곡의 끝에까지 잘 전개가 됐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곡인데 정말 코로나 시기에 우리 전 세계가 또 전 국민이 힘든 시기에 이 노래로 많이 연주되고 또 사랑받고 위로를 드릴 수 있었어서 너무 보람이 있었죠. 저는 감히 그 대한민국의 가곡은 정말 김효근 교수님의 비포, 애프터로 나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아트팝 가곡이라는 걸 창시하셔서 이렇게 세련된 한국 가곡을 저희가 즐길 수 있게 된 거는 정말 교수님 때문인 것 같아요. 공감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은 언제부터 음악과 사랑에 푹 빠지신 거예요? 음악과 사랑. 예. 이게 때는 또 바야흐로 중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야 돼요. 멀리 갑니다. 남자 소년 합창단의 피아노 반주자로 강제 임명이 됐어요.
생활기록부에 특기, 피아노 이렇게 적어놨던 게 이제 인연이 돼서 거기서부터 그 클래식 음악, 합창, 성악곡 이런 거에 빠져들기 시작했는데 게다가 결정적으로 학교에서 음악성을 높이라고 이 음악 그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전축 그 당시 요즘으로 치면 이제 스테레오 시스템을 장만을 해주셔서 음악 선생님이 아주 어렵게 그 외국 클래식 음반을 구해 갖고 오셨어요. 그 곡이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이었는데 그걸 학생들 다 앉혀놓고서 틀어준 날 저는 완전히 그야말로 신세계가 시작된 거네요. 그렇죠. 그 순간. 그야말로 근데 이제 교수님은 마치 교수님이 음악가인 것 같아요. 교수님이 경영학 교수님이라는 사실을 거의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걸 전공하신 거예요? 음악을 전공하셨어야죠. 제 이름에 효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김효도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께서 생업으로 음악을 하기를 원치를 않으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부모님들이 꺼리시는 종류의 직업이었거든요. 그때는 또 공부 잘하셨으니까 안 돼, 그 잘하는 공부를 음악 안 돼 이런 거잖아요 보통. 근데 이렇게 비전공자로 작곡을 할 때 어려운 점이 그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작곡하실 때. 되게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진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이 좋은 음악을 감상하면서 감탄하고 듣는 시기가 몇 년 지속이 돼요. 네. 그러다 보면 저렇게 아름다운 곡을 나도 기타나 피아노로 모방을 좀 해서 연주해 볼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거의 수백 곡을 악보 없이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안에 그 세계적인 명곡들이 가득 채워지는 시기가 있었고 이 얘기는 일단 교수님은 절대 음감의 소유자이신 거고 왜냐면 들으면 바로 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다가 그 시기가 지나서 대학생쯤 되니까 이제 나도 그동안의 수많은 명곡들처럼 나만의 얘기를 할 수는 없을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단계가 여기까지 가는 게 되게 어려운 어렵죠. 일인데. 되게 어려운 네, 일이죠. 네.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MBC 대학가요제는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MBC 대학 가곡제는 좀 생소했거든요. 근데 맞아요. 거기에서 대상 받으셨다면서요? 그 당시에 MBC 대학 가요제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MBC의 창사 20주년 기념으로 클래식 작곡 콩쿠르를 해보자. 그래서 제1회 MBC 대학 가곡제가 1981년에 열렸는데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습작을 시작한 것들 중에 한번 출품을 해보자 해서 눈이라는 곡을 제가 작시도 쓰고 곡도 붙여서 출품을 했는데 이게 덜컹 대상을 받게 됐어요. 무려 대상. 아니 그러면 그 작곡가 학생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어떻게 그쵸.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대상을 받고 이 방송에도 막 출연하고 즐거운 시간이 있었는데 본업이 이제 경제학이었고 제가 석사 과정부터는 경영학으로 전공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 생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건 한 10여 년 이상 잠수를 타요. 음악은 마음에만 담고 이제 음악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지는 않고 이제 경영학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1995년쯤에 그 당시에 KBS FM에서 신작 가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프로그램에 PD님께서 어렵게 너를 찾았다. 새 창작 가곡을 위촉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위촉을 위촉이라는 해주셔서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많이 사랑받는 가을의 노래라는 곡하고 그리움이라는 곡 두 곡을 이제 출품을 해서 KBS 교향악단이랑 같이 협연하는 그런 시기가 잠깐 있었다가 다시 잠수를 타요. 담수 전공이시네요. 잠수 전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2007년이 돼서 가곡 작곡하시는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잠수 타고 곡을 만드는 게 너무 궁금하니까 와서 인사를 좀 한번 하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찾아뵙고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작품 창작 활동을 함께 하게 된 거죠.
교수님 음악을 들으면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아트팝이라는 이것도 하나의 장르로 봐야 될까요?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예. 그렇게 초대를 받아서 2007년, 2008년에 작품 활동을 하면서 제가 쇼크를 받아요.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한국 가곡이라는 장르가 대중들에게 점점 외면되고 있었구나. 잘못하면 멸종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이 딱 생긴 거예요. 제 직업이 경영학 교수다 보니까 본능이 쫙 올라와서 그러면 왜 그런지 원인 분석을 해보자. 너무 현대 가곡 어법으로 작곡된 한국 가곡은 난해한 게 많아서 대중들이 피하고 있었고 또 이미 대중들은 조금 더 이 새로운 영화 음악이나 드라마 음악 같이 좀 이런 새로운 그 동시대 음악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옛날 가곡들을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있었구나. 게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한국 가곡을 성악가 선생님들이 한국어로 노래하시는데 가사가 고음에 올라가면 잘 들리질 않아요. 벨칸토 발성의 특징 때문에 소리가 이 뒤로 들어가고 모음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자음의 그 음가가 정확히 전달이 안 돼서 관객석에서 들으면은 무슨 단어를 노래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몇 가지 치명적인 그 한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시 문학의 예술성은 살리고 동시대 음악이 갖고 있는 대중적 요소, 대중성을 겸비한 그런 새로운 가곡을 창작하는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아트팝 창법이라고 해서 바리톤 송기창 선생님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이 벨칸토 창법으로 잘 부르기 위한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하고 그걸 음반으로 만들고 유튜브에 올리고 해서 확산되게 했던 게 아트팝 가곡 운동의 중요한 점 중에 하나였죠. 교수님이 진심을 담아서 곡을 쓰고 가사를 입히고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내놓는 그런 과정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왜 교수님의 그 음악을 듣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공감하는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교수님 팬이기 때문에 제가 눈서부터 정말 모든 곡을 너무 좋아하지만 그래서 교수님께 어떤 곡을 헌정해야 될까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교수님 곡으로 헌정하는 겁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푸시킨의 그 시가 저는 굉장히 저에게 많은 제가 힘들 때마다 그 시에서 많은 힘을 받는데 교수님의 이제 노래와 함께 하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오늘 이제 노래는 못하고 와, 기대됩니다. 네,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네. 듣겠습니다. 와우. 예.
정말 교수님 작곡가 앞에서 연주하는 게 정말 큰 부담이거든요. 와, 우리 강소연 선생님 연주가 너무나 마음을 울립니다. 와, 그 터치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동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교수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와 이 마음을 다 담아서 연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은 이제 아트팝을 새롭게 만든 거의 뭐 창시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경영예술이라는 또 새로운 학문도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현대 경영학이 한 110년쯤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한마디로 압축하면 과학적으로 경영하라예요. 이 방법이 과거에 벌어졌던 일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계획을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한 번도 사람이 해보지 않은 일은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주어진 상상으로 미래를 꿈꾸고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뭐 우주선, 미래차, 비행기, 또 컴퓨터. 네, 현대 기업 경영을 하는데 우리 예술에서는 벌써 그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모든 노하우가 여긴 다 집약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현대 기업 경영에서 배워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또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을 예술로부터 배울 수 있다. 그래서 경영을 예술 하듯이 하는 새로운 학문이 가능하다. 재밌어요. 네, 그래서 경영 예술이라는 학문 테마를 시작하게 됐어요. 교수님은 경영 예술 만드시고 네. 여기서는 또 아트 팝을 만드시고 양쪽으로 그냥 뭐 경영과 예술을 왔다 갔다 하시네요, 계속. 그렇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애플이잖아요, 사실 애플.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의 어록이나 보고서를 보면 애플은 제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작품, 아트웍을 만들었다라고 생각될 그런 표현과 조치들이 많이 나와요. 제품은 기능적으로 우수해야 되고 또 미적으로 디자인이 예쁘긴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마치 예술의 명작을 대하는 그런 미학적인 감동을 느끼면 바로 팬이 되고 그럼 단골 고객이 되는 거지. 그러면 광고를 하지 않아도 제품과 서비스가 저절로 판매가 되는 그야말로 모든 경영자들이 꿈꾸는 새로운 경영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경영 예술이다. 네, 이걸 재밌다. 저 전하고 수업 듣고 싶어요. 예, 수업 이 정도인데? 이화여대인데 일단 성부터 교수님 표현할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예술가시기도 하고 작곡가시기도 하고 학자시기도 하고 뭐 스스로 교수님을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늘 꿈꾸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항상 어떤 상황에 처하면 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건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게 없을까 하고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걸 꿈꾸는 이 습관이 되게 평생에 걸쳐서 오랫동안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참 새로운 도전을 쭉 이어오시고 정말 많은 걸 사실은 지금까지 이미 이루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아직도 있을까요? 제가 오랫동안 새 꿈을 꾸고 있는 게 아트 링커, 영어로 아트 링커, 아트 링커. 링커, L. 한국어로 아트 링커라는 건데 이 세계 모든 사람들 또 우리 국민들 모든 분들에게 예술을 삶에 연결해 드리고 싶었어요. 연결해드리고 싶다. 네. 근데 가장 예술을 취미로 하는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게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좋은 음악을 듣거나 좋은 미술 작품을 봐도 그때뿐이야. 그런 좋았던 순간을 요즘 디지털 시대니까 디지털로 캡처해서 바로 저장을 해놓고 나만의 예술 컬렉션을 쌓아가는 거야. 그러면 보고 또 보게 되고 250일 정도 반복 자극을 주면 예술을 취미로 평생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라는 걸 알게 돼. 그걸 반복하다 보면 관심이 생겨서 찾아 나서게 돼. 그런 그 방식으로 예술을 쉽게 취미화하고 생활화할 수 있다. 이런 그 취지니까 한번 방문해 주세요. 무료로 예술의 집을 한 채씩 드립니다. 네, 아우 이렇게 정말
교수님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재미있는 수강 시청하기 빡센 그런 강의를 듣는 것처럼 너무 재밌었거든요. 시간이 감사합니다. 빨리 갔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교수님의 소감 그리고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국의 지난 30여 년 발전 과정에서 예술이라는 분야는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 일반인들에게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 활동 이런 그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예술의 축복을 그 행복 가득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작은 시도부터 생활 속에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나. 그러면 정말 신세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낭만살롱의 고정 질문이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낭만은? 내 별명? 역시 로맨티스트 로베르트 휴그님. 지금은 세상의 별이 된 제가 정말 좋아하던 친구가 너는 20세기 최후의 로맨티스트야 라는 말을 정말 자주 들려줬어요. 제가 아마 철이 없이 20세기 내내 낭만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그런 낭만 사롱에서 오늘 초대를 해주신 거라 정말 기쁜 운명적이네요, 마음으로 저희는. 운명적으로 네. 찾아왔습니다. 오늘 낭만 살롱은 낭만 김혁윤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문을 닫아야겠네요. 저희는 또 다양한 문화 예술인들과 함께 다음 시간에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가다 같이 인사 한번 드릴게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만나요. 이렇게 하는군요. 예.